그럼 요즘에 공부할 때도 좀 힘드시죠? 네. 다음 주에 방학인 거 아시죠? 2주 남았어요, 2주. 2주가 아니라 한 10일 남은 거죠? 잘 참으면 일주일 쉽니다.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야, 이제 얼마 있던 방학한다, 뭐 이 맛에 학교 다니는 거 아니에요? 좀 기다리고. 학원도 약간 그런 게 있으니까. 자, 맞춰가지고, 뭐 일정, 자기 컨디션도 거기다 맞추세요. 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등기 방금 완료되는 시점엔 여기까지 본 거예요. 그러면 완료가 된 다음 시점에 뭐가 나오냐 이걸 볼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5번에 등기 완료 절차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고요. 이게 이제 이때 아까 마친다 그랬는데 그때 완료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다음 시점에 뭐가 나오냐 그랬을 때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한다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한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자 칠판 좀 봐보세요. 제가 우리 그때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말을 배우셨거든. 기억나세요? 이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말과 등기필 정보의 작성 통지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등기필 정보 제공한다라는 말은 등기 신청할 때 의무자가 등기소에다가 이렇게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한다라는 말을 등기를 마친 때, 다 마쳐진 때, 그때 등기관이 작성을 해가지고 등기 권리자한테 통지를 해주는 거라고요.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시점도 다르고 주체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말과 이 말을 구분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구분을 못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막 이게 받아들일 때부터 이게 다르다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다가 뭐 이거랑 같은 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근데 완전히 다르게 쓰이는 겁니다. 완전히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른 내용이니까 꼭 이걸 묻는 것인지 이걸 묻는 것인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그 신청서 배울 때, 신청정보 배울 때 했던 것은 이거였고, 제공하는 거였고, 이제 오늘 하는 것은 등기 다 마치고 나서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등기필 정보는 어떤 경우에 작성이 되겠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등기필 정보라는 것은요, 이건 권리증입니다. 등기필 정보를 일반인들이 보통 말할 때 뭐라고 말한다고요? 보통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요, 등기필 정보라고 말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거든요. 그럼 주로 뭐라고 말하겠어요? 필증 또는 등기 권리증. 대부분의 사람은 등기 권리증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 등기 권리증이라는 말이 뜻이 뭐냐? 이 말이 등기상의 권리가 있다라는 증명서예요. 그러니까 이 등기필 정보라는 말보다 진짜로 이 본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 등기 권리증이라는 말로 그냥 사용을 하면 좋은데 훨씬 개념 전달이 쉬웠을 거라고요. 근데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바람에 우리가 그게 무슨 뜻인가 설명을 다 해야 된다고. 근데 등기필 정보라는 말, 등기 권리증이라는 말은요, 딱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단어 자체가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등기에 권리 있다라는 증명서다.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이 건물을 새로 짓고 A라는 사람이 보존 등기를 했어. 그럼 A 명의로 다 보존 등기 맞춰졌을 때 이때 A한테요. A가 이 소유권 취득했다라고 하는 증명서로서요. 등기필 정보를 A한테 주는 거예요. A한테. 근데 자 A가 이제 B한테 팔아가지고 B한테 소유권이 이렇게 이전됐어요. 그럼 B한테 소유권 이전됐으면은 그러면 B가 소유권 취득했다라는 증명서로서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등기필 정보하고 이 등기필 정보는 여러분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이것은 A가 소유권 취득했다는 증명서고 이것은 B가 소유권 취득했다는 증명서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자 B가 소유권자로서 여기다가 자 2억을 대출받으면서 C한테 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 다 맞춰진 다음에 어때요? 이때 C한테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해 주겠습니까? 자,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줍니다. 이 등기필 정보는요, C가 저당권을 취득했다라는 증명서예요. 그럼 이 등기필 정보랑 이 등기필 정보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야. 이것은 B가 소유권 취득했다는 증명서고 이것은 C가 저당권 취득했다는 증명서란 거죠. 그러니까 전혀 별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B가 소유권자로서 여기다가 전세금 3억에 자 D한테 설정해 준다라고 했을 때 이때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 되겠나요?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럼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D가 전세권을 취득했다는 증명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혼동이 오는 거야. 아, 선생님 그러면 권리증이라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난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을 하죠. 아,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보통 하는 게 정상인데 그동안에 쭉 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요, 권리증이라는 것은 그냥 소유권 취득할 때만 나온 거 이렇게만 생각한다라는 거지. 그런데 소유권뿐만 아니라 저당권이든 전세권이든 이렇게 등기부상에 어떤 새로운 권리자가 나오잖아요. 새로운 권리자가 나온다고. 이 새로운 권리자가 나오면 이 권리자한테 당신이 권리를 취득했다라고 하는 증명서를 주는 거예요. 그 권리라는 것은 소유권뿐만이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다 된다라는 거죠. 그럼 나는 근데 저당권 마치고 나 그동안에 내 저당권 많이 뭐 대출 받고 해봤는데 그때 나 그 저당권 하고 난 다음에 권리증 안 나오던데요? 그렇지 당연히.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주로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잡는 쪽이었어요. 돈을 빌려가고 담보를 제공하는 쪽이었어요. 돈을 빌려가면서 은행에서 빌려가면서 담보를 제공하는 쪽이었잖아요. 근데 이 저당권이 맞춰진 다음에 등기빌 정보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은행한테 주는 거야. 은행한테 저당권자한테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건물주 여러분들이 집주인들은 그걸 몰랐던 거지. 그게 나왔다라는 사실을. 받은 적이 없었으니까. 은행한테 갔거든 그게. 말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요건이 한 가지 더 있어야 돼. 이렇게 새로운 권리자가 나오긴 하는데 무조건 그럼 등기빌 정보를 작성 통지하냐?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이때요. 이 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두 가지 조건이 갖춰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졌을 때 등기빌 정보를 작성 통지합니다. 해서 여기서 보면 자 만약에 A하고 B가 이제 매매를 했어요. A하고 B하고 매매를 하고 이때 A하고 B가 같이 공동으로 신청을 했을 때 그랬을 때 B한테 소유권이 이제 기록되면서 등기빌 정보가 작성이 돼서 B한테 주는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A하고 B가 그럼 직접 하지 않고 법무사한테 맡겼다면 자 법무사 병이 이때 위임을 받았고 신청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요. 이런 법무사는 대리인으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럼 대리인이 어떤 행위를 하면은 그건 본인이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대리인의 행위 효과는 본인한테 속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무사가 등기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직접 신청하는 거랑 똑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법무사한테 맡겨서 했지만은 A하고 B가 직접 등기 신청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2번 등기는요. 그 권리자가 신청하는 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건 두 개를 갖췄기 때문에 2번 등기하고선 등기빌 정보가 나오는 거라고. 어떻게 말 알겠어요? 그러면 모든 등기가 다 맞춰지면 반드시 권리자가 새로 나옵니까? 등기 마치고 나면 항상 새로운 권리자가 나오는 등기들만 있어요? 새로운 권리자 안 나오는 등기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B가 소유권이 105만이에요. 소유자가 105만이야. 할아버지가 지어준 참 좋은 이름이거든. 원만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로 지금 지어놓은 거예요. 근데 원만하게 살아가 참 이름이 좋긴 한데 성이 100이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너무 좀 이게 좀 그렇잖아요? 105만 이래가지고. 그래서 얘가 성인이 되면서 어렸을 때 괴로웠거든. 성인이 되면서 이제 개명을 합니다. 좀 크게 보이려고 102만으로 하지. 102만으로. 자 이렇게 개명했을 때 이제 개명이 됐으면은 이제 등기부상에 자기 써져 있는 이름하고 이제 실제 자기 이제 법률적 이름이 바뀌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부에다가 반영해야 되거든. 자 그때 하는 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한다 그랬어요? 무슨 변경이란 말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등기 명의인의 표시. 이 등기 명의인을 표시할 때 성명, 주민번호, 주소 이거 쓰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뀌면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자 2번에 대한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하고 102만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3번 있으면 안 돼요. 2-1번이거든요. 2-1은 부기 등기하고 그리고 105만이 지워. 자, 2등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2등기하고 나왔을 땐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 되겠어요? 어떻게 새로운 권리자가 나왔어요? 새로운 권리자 안 나왔어요? 새로운 권리자 나온 게 아니지. 105만이랑 102만이랑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권리자가 나온 게 아니야. 그래서 2등기가 맞춰지고 나서는 권리증 안 나와요.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 안 한다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자 여기서
이제 돈을 다 갚았다고 쳐보세요. 이거 다 갚아가지고 1번 저당권 말소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3번 쓰고요. 1번 저당권 말소라고 하거든. 그럼 이 저당권 말소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지운단 말이에요. 그럼 이 등기해달라라고 신청을 지금 두만이랑 이제 C가 할 건데, 그래서 말소해달라라고 신청했을 텐데, 그럴 때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 한다 안 한다? 새로운 권리자가 나왔어요,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 말소했을 때 새로운 권리자가 나옵니까? 안 나오지. 새로운 권리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말소 등기라고는요,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때, 말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책에만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부동산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은행에 대출 받았을 거 아닙니까? 아파트 취득했고 대출 받으면서 저당권 설정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저당권 말소 등기했을 때 권리증이 저건 안 나오는 거구나. 근데 저당권 설정을 했을 때는 권리증이 나왔다는 소리구나. 다만 내가 받지 못해 그 은행이 받았다는 뜻이네. 이런 식으로. 근데 내가 아파트를 샀을 때 나는 권리증을 갖고 있다. 어때, 지난주 제가 집에 가서 한번 보시라라고 했는데 봤어요? 안 봤어요? 제가 보세요라는 말을 안 했었나요? 그럼 오늘 다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서 보세요. 그걸 보는 거랑 안 보는 차이가 있다니까. 이게 자기 걸 보는 거랑요, 책에 있는 걸 보는 거랑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이게 똑같은 일이라도 그게 내일이 돼버리면은요, 이게 전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책에서만 있는 걸로 보지 말고 반드시 본인 걸 한번 봐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훨씬 이게 이해가 잘 됩니다.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줄 쳐보시면 거기 보세요. 등기 완료의 절차라 해가지고 등기 완료 절차.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 지금 421페이지 등기필 정보의 작성 통지 거기.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합니다 라는 말이 있어. 됐고, 이제 거기 바로 밑에 내려 동그라미 1번이 있어요. 거기 등기필 정보의 작성 대상 등기라고 써진 거 거기 봐보니까 등기관이 등기 권리자의 신청에 줄 쳐요. 등기 권리자의 신청 거기 신청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등기할 때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합니다. 그 외에는 안 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 그래놓고 박스 안에 기억, 니은, 디귿이 나온다고. 그럼 기억권 봐보니까 등기법 3조에 보니까 그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자, 보존, 설정, 이전 등기했다. 보존, 설정, 이전 동그라미. 보존, 설정, 이전. 니은번 위 기억에 설정,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할 때 가등기 동그라미. 다음 디귿번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쟁이나 변경 등기할 때 거기 권리자를 추가 줄치고요. 추가 동그라미. 그래서 가로 안에 봐보니까 갑 단독 소유를 갑을 공유로 경정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거기까지인데요. 지금 박스 안에 제가 동그라미 치세요라고 말했던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등기를 할 때 등기별 정보를 작성 통지한다 그 말인데 거기 동그라미 쳐놓은 거에 공통점이 뭐예요? 지금 그런 등기를 하게 되면 그런 등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권리자가 등기부상에 써져요. 지금 여러분들이 봤던 그 동그라미 쳐놓은 등기들 있잖아요. 그 등기들이 맞춰지면 등기부상에 권리자가 새로 써진다고. 이게 자, 칠판 보시고 그러면 이렇게 그 새로운 권리자들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추가로 그 권리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신청해야 돼. 아까 박스 위에 제가 줄칠한 거 있었잖아요. 등기관이 등기 권리자의 신청에 하여 거기 등기 권리자의 신청이라는 말 줄칠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그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요건이 갖춰졌을 때 등기필 정보가 작성된다 그 말이지. 여기 보시면 봐요. 칠판 봐봐요. 아까 제가 여기 자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이렇게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할 때 등기필 정보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뜻인 거지. 실제로 우리가 등기부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등기들 이런 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있는 거. 근데 이번에 이제 등기별 정보를 작성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다라는 말이 나오거든. 그러면 칠판 봐봐요. 이미 좀 설명했는데 이거 반대 요건이면은 작성 통지 안 하는 거지. 자, 등기 새로운 권리자가 나와야 된다 그랬는데 새로운 권리자가 나오지 않아. 그러면 작성 통지 안 하죠. 그런 걸로 제가 지금 두 개 예를 들었잖아요. 하나가 말소 등기하고 또 하나가요. 또 하나가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
이런 경우는 새로운 권리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권리자가 나왔는데 권리자가 신청을 안 했어. 그래도 작성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자가 새로 나오긴 했지만 그 권리자가 신청을 하지 않는 그런 등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등기 경우에 이거 작성 통지 안 한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요건 두 가지에서 이렇게 끌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럼 일단 여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 밑에 책을 보면은 작성 통지 하지 않는 경우로서 이제 기억번이 있어요. 박스 안에 몇 가지 써지거든. 자, 등기 권리자가 등기부 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 줄 쳐보세요. 그러니까 등기가 여러분 다 맞춰지고 났을 때 등기부 정보가 이렇게 작성 통지가 되잖아요. 근데 권리자가 내 거 그냥 만들어주지 마세요. 이러면 안 만들어줘요. 아니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나요? 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근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체크하면 돼. 체크. 처음에 등기 신청할 때 체크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내 거 이거 등기부 정보 나중에 끝나고 나서 작성 통지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체크해버리면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안 하면 그냥 주는 거지. 보통 사람들은 체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 게 있는지를 모르니까 안 하겠지. 이렇게. 다음에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한번 읽어보세요. 니은번 한번 쭉 읽어봐요. 3개월 동그라미. 전산 정보 처리조직 밑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니은번은요. 전자 신청한 경우예요. 그럼 전자 신청하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럼 인터넷으로 내가 신청한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등기필 정보 다운받아야 돼요. 그 다운을 얼마 내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3개월. 근데 3개월 지나도록 안 받아버린 거지. 그럼 작성 안 해줘 버린다는 거지. 계속 언제까지 그냥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3개월 동안 안 와버리면 안 해줘요. 3번도 마찬가지. 디귿번도. 디귿번은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도 똑같은 말이거든. 이것도 뭐예요? 3개월이야. 이건 뭔 차이냐? 이건 방문 신청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등기소 가가지고 신청했을 때 나중에 등기 권리증 찾아가야 돼요. 등기소로 가서 그 권리증을 받아가는 거라고. 근데 그걸 얼마 내로 받아가야 되는데 3개월 내로 근데 안 가버린 거지.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래서 이럴 때 이제 1, 2,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말 이해되셨어요? 다음에 이제 리을번하고 이제 그 다음에 있는 이게 이제 비읍번. 이걸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거고. 그러면 리을번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는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리을번이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한 경우다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저 칠판 봐보시면 여기서 갑이 을하고 매매를 했어요. 갑이 을하고 매매를 하고 그리고 을명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그랬을 때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을이 등기를 안 넘겨가니까 갑이 을한테 넘겨가라라고 등기 인수초권을 행사했고 그래도 을이 안 넘겨가니까 갑이 을한테 넘겨가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이 승소를 한 거지. 그럼 승소를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을 명의로 마쳤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이 등기를 신청한 거예요? 지금 새로운 권리자 을은 나오긴 했는데 근데 누가 이 등기 신청한 거예요? 승소한 의무자 갑이 신청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권리자가 신청을 안 한 거란 말이에요. 권리자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2번 등기를 마친 다음에는 이 을한테 등기bil 정보를 안 만들어줍니다. 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권리자가 나오긴 했어도 권리자가 신청을 안 한 경우에는 등기bil 정보를 작성 통지 안 해주니까 여기 지금 이 경우가 작성 통지 안 된다. 그런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직권보존 등기가 있어. 여러분 아까 그 그림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 있었잖아요. 법원이 등기소에다가 가압류 등기를 촉탁했는데 그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야. 등기가 안 돼 있는 부동산에다가 이게 가압류 촉탁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직권으로 이렇게 보존 등기를 하고 거기다가 가압류 등기, 가압류 4천만 원짜리가 을명의로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이 보존 등기 이 등기 마치고 나서 갑한테
등기빌 정보가 작성 통지 되겠는가? 그 말이거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새로운 권리자 갑이 나오긴 했지만은 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했다 그랬으니까 이때 갑이 신청을 안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등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직권으로 했다라는 거지. 신청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직권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권리자 갑이 나왔어도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가 안 됩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라고. 말 이해됐어요? 어떻게 좀 어렵죠? 그렇지만 재밌죠? 재미도 없는데 어렵기만 해요? 그러진 않잖아. 어? 약간 빡빡하지만 오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등기법은 완전 공식이야. 이게 조금 규칙만 파악하면 되게 이게 진짜 이건 예외가 없어요. 등기법 예외는 0이에요. 0. 아예 예외가 없거든. 딱 정해진 규칙대로 딱딱 맞아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규칙을 파악을 빨리 하신 분들은 이게 되게 무난하게 접근하는 것이고 그런 규칙 파악을 잘 못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고생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 등기빌 정보 작성 통지할 때 제일 큰 규칙이 뭐냐? 이걸 파악하는 거예요. 등기빌 정보는 권리증이다. 일단 그걸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권리자가 나와야 권리증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권리자가 나와야 된다고. 근데 권리자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하나 조건이 더 있어. 그 사람이 신청을 해야 돼.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권리증을 만들어줘요. 지금 제가 말한 권리증이라는 말을 우리 법에서는 등기필 정보라고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말이 이해가 돼서 전개시키면 이거 금방 하거든. 그러니까 처음이라 약간 좀 이게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지만은요. 조금 지나서 규칙 파악하게 되면 되게 쉬워집니다. 그걸 빨리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세 번째가 일단 우리 안 배웠어. 안 배웠으니까 넘겨보시면 지금 리을번하고요. 리을번하고 비읍번하고 설명한 거예요. 리을하고 비읍번. 그래서 승소한 의무자가 신청했을 때, 그다음에 직권보존 등기했을 때는 새로운 권리자가 나왔지만 그 권리자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작성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 다음에 있는 거 이제 시효번인데 시효번은 약간 쉽지 않은 건데요. 관공서가 촉탁한 등기를 하고 나면은 등기 정보가 작성 안 됩니다. 다만 등기 권리자를 위한 촉탁일 때에는 작성한다 이렇게 나와요. 확인했어요? 그럼 여러분 관공서 촉탁하는 대표적인 등기에 뭐가 있나요? 이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이런 등기들 있잖아요. 이런 등기들은 대표적인 촉탁 등기인데 이거 마치고 나면 권리증 안 나와요. 이게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자 등기 권리자를 위한 등기를 촉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거든. 사실 이건 지금 말하면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냥 편하게 들어보세요.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지금 해주는 거니까 하는 거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려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10가지를 말을 했는데 5가지는 알겠는데 5가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는 거 하고 모르는 건 패스. 이렇게. 나는 선생님 3가지 알고 7가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3가지 하고 7가지 패스. 이렇게. 선생님 나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패스. 그럼 과목을 패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앉아 있어야 다음 순환 때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도 못 알아듣는 사람도 2달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알아듣게 된다고. 이게 똑같지 않아. 절대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학원에 와가지고 앉아 계신 상태에서는 실력은 올라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빨리 올라가고요. 어떤 분은 거의 뭐 이러고 있다가 내려가고 실력이 내려가진 않아. 내려가진 않는데 진짜 완만하게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좀 빠른 거고. 여러분 사람이 다 같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고생을 하는 거죠. 고생을. 이분은 좀 덜 고생하는 거고.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쪽에 속할지는 본인이 압니다. 그럼 처음부터 마음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쪽에 속한다 그러면은 그냥 나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원래 이런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지 스트레스를 덜 받지. 본인이 이런데 맨 이런 사람하고 비교하고 있어. 그럼 공부 되겠어요? 머리만 아프지? 학원 가기도 싫고? 그럼 선생님 나는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꾸준히 하라는 소리예요.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그러니까 이런데 본인이 그런 줄 알면 스트레스 덜 받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 나는 좀 더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여튼 그러면 자 이런 경우 있단 말이지. 소유권을 A가 이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저당권이 있어요. 저당권을 갖고 있다라는 말은 이 사람이 돈 안 갚으면 경매시키겠다 그 소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돈 안 갚으니까 B가 경매를 법원에다 신청했고 법원에서 경매 등기 해주세요라고 촉탁해가지고 여기 임의경매라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가 진행이 돼.
경매가 진행이 돼가지고 이걸 경매로 산 사람이 있어. 산 사람. 그 사람이 C야. 이 사람 보고 경매로 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을 우리가 보통 뭐 경락인 이렇게 말하지만 법에서 쓰는 말은 그게 아니고 매수인이래요. 경매로 부동산 취득한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그래. 그 매수인 C 명의의 이전 등기가 돼야 되거든. 이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돼요. 이거 원인은 경락이라고 쓰지 않고 매각이라고 습니다. 매각. 경매로 팔린 걸 보고 매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써지는 거라고. 그러면 이 등기를 매수인 C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촉탁을 해줘요. 경매와 관련돼서 이루어진 등기들은 100% 촉탁이거든. 그 법원이 촉탁을 해서 3번 등기를 마칩니다. 그럼 이 등기를 마치는 게 이게 법원의 촉탁 등기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 촉탁이에요? C. 그래서 C 명의로 경매로 맞춰지면은 이때 C한테 등기부 정보를 작성해 주는 거예요. 원래 촉탁 등기가 등기부 정보 작성이 안 되거든. 안 되지만 권리자를 위한 촉탁일 때, 그럴 때는 작성 통지해 준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경매로 지금 이게 취득된 이 등기 마치고 나면은 등기부 정보를 작성 통지한다. 그렇게 하시면 돼. 그러니까 뒤쪽에 나오는 거. 다만 관공서 권리자를 위한 촉탁이다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드러났을 때 경매를 생각하시면 돼. 경매로 취득한 사람. 그런 거. 다음에 이응번 국가나 지자체가 등기 권리자다. 여러분 국가나 지자체가 권리자일 때는요 권리증 안 만들어줘도 됩니다. 써먹질 않아. 국가나 지자체는 권리증을 써먹지 않거든. 그러니까 굳이 만들어줄 필요가 없어.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등기가 다 맞춰지고 나면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되는데 이게 등기관이 작성을 해가지고 등기 권리자한테 통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등기가 맞춰졌다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 등기필 정보라는 것은 권리증이니까 권리자가 새로 나왔을 때 그리고 그 권리자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췄을 때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는데 그런 등기가 일반적으로요.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가하 등기, 권리자가 추가됐을 때 뭐 이런 내용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등기필 각각의 반대 개념에서는 그럼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권리자가 아예 없는 등기. 그런 등기로는 말소 등기가 대표적이고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이런 거 작성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권리자가 새로 나왔지만 권리자가 신청을 안 한 등기가 있어요. 그런 등기들로 대표적인 게 직권보존 등기, 승산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한 등기 이런 것들은 등기부 정보를 작성 통지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뭐 3개월 이런 거 지금 외우려고 쓰지 말고 방금 이 구조에서 이 두 개 가지고 해결해 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걸로만 끝났으면 좋았는데 하나가 더 있어. 이 안가로 2번 등기 완료 통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등기 완료 통지. 이 말이 있다고. 그럼 여기서 자 칠판 봐보세요. 지금 등기필 정보의 작성 통지라는 말이 있는 반면 하나가 더 있단 말이에요. 등기 완료 통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말과 이 말은 어떻게 같은 말이겠어요? 다른 거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전혀 다른 개념이다? 아니 같은 개념이다. 여기가 통지라는 말이 나오니까 학생들이 이걸 같다고 보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의외로 많아. 근데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늘공원하고 중앙공원은 같은 거예요? 공원이 뒤에 붙었으니까 같은 거다. 이거랑 똑같은 소리거든 지금. 중앙공원은 대부분 좋은 데 위치하잖아. 그 도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데가 중앙공원 아니에요? 하늘공원은 어디예요? 여기는 봉안당 있는데 납골당 있는데 하늘공원에 그러잖아요 보통. 이렇게 다른 건데 이걸 그냥 같은 공원 들었다 해가지고 같은 거다 이래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더라니까요. 그동안에 제가 쭉 질문을 받아보면 알거든. 그래서 이게 등기 완료 통지라는 건 말 그대로 등기가 완료됐다고 통지하는 거예요. 등기 끝났다고 알려주는 거야. 근데 이것은 권리증을 만들어 갖고 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거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등기 완료 통지.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작성해 가지고 자 줄 쳐요. 신청인 및 다음에 해당하는 자 거기 신청인 동그라미 다음에 해당하는 자 동그라미 누구한테 통지합니까? 라고 했을 때 신청인 및 다음에 해당하는 자라 그랬거든. 그 자에게 통지해줘라. 이렇게. 그러면 자 칠판을 봐보시면 조금 전에
이 경우에서요. 지금 승수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한다 했었을 때 아까 자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등기를 안 넘겨가니 갑이 넘겨가라고 이제 해가지고 소송까지 해서 이겼어요 갑이. 그럼 갑은 승수한 등기 의무자로 단독 신청해서 을 명의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럼 이 등기를 마쳤을 때 을한테는 등기필 정보는 작성 통지 안 한다 그랬잖아요. 대신에 을한테 알려줘요. 네 명의로 이전 등기가 마쳐졌다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을한테는요 등기 완료 통지를 해주는 거예요. 해서 거기 보시면 1번에 승수한 등기 의무자의 신청에 있어서 등기 권리자라는 말 있잖아요. 여기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을을 말하는 을. 여러분 등기 완료 통지는 권리증입니까? 권리증이 아닙니까? 등기 완료 통지서 있잖아요. 등기 완료 통지서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권리증이다? 권리증이 아니다? 권리증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등기가 완료됐다고 통지해주는 서면에 불과한 거지.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을한테는 통지를 해주지만 이때 등기별 정보는 작성 통지 안 한다. 그러면 갑한테도 여러분 갑한테도 등기 완료 통지해요? 안 해요? 합니다. 다시 봐봐요. 그 문장 위에 거 박스 위에 봐봐요. 박스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신청인 및 다음에 해당하는 자라 그랬어. 그럼 여기서 갑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갑은 신청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신청인 갑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칠판 보시고 아까 직권보존 등기 했을 때 이렇게 직권보존 등기 갑한테 했잖아요. 그럼 갑한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 안 됐죠. 대신에 갑 명의로 보존 등기 마쳤다라는 사실을요 갑한테 알려줘야 돼. 그래서 거기 보면은 3번 직권보존 등기에 있어서 등기 명의인하고 나옵니다. 직권보존 등기 했을 때 그 등기 명의인이라는 게 그 소유권자 말하는 거예요. 그때 갑에게 야, 네 명의로 보존 등기 끝났다라고 알려주세요.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됐고 그 다음에 있는 거 4번 관공서 등기 촉탁에 있어서 관공서란 말 나왔는데 여러분 이건 쉬워. 자 관공서 촉탁이다라고 할 때 그 촉탁이라는 말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신청. 그럼 여기서 관공서를 뭐라고 생각해 버리면 돼요? 신청인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되지. 관공서를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신청인. 자 누구한테 등기 완료 통지하라 그랬습니까?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통지하라 그랬어요? 아까 방금 박스 위에 있잖아요. 신청인 및 다음에 해당하는 자. 그러니까 신청인한테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관공서를 신청인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이제 다 했는데 칠판 좀 봐봐요. 자, 원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이 김세연이하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김세연이하고 그러면 자 이제 김세연이한테 등기해 주세요라고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이전 등기가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자 김세연으로 써집니다. 그러면 이 등기가 마쳐지고 나면 이때 김세연이한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등기 끝났잖아요. 그럼 김세연이한테 등기 완료 통지도 해주냐? 해줍니다.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된단 말이에요. 권리증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등기 끝났으니까 김세연한테 등기 완료 통지도 해줘야 돼. 같이 해주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해서 자 앞에 417페이지 417페이지 가보시면 제일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제일 위에 자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라고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하는 거라고 지금 등기필 정보 역할도 하는 것이고 등기 완료 통지서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럼 지금 소유자가 김세연이지 않습니까? 김세연이가 소유권 취득해 2011년도에 소유권 취득했을 때 그때 등기필 정보가 나오면서 동시에 등기 완료 통지를 같이 해준 거야. 이 한 장으로. 근데 만약 여기서 봐봐요. 아까 이 승수한 등기 의무자가 이렇게 이전 등기를 을한테 했을 때 을한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안 됐다 그랬잖아요. 대신에 등기 완료 통지는 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나가냐면은 지금 거기서 보고 있는 것 중에서 등기필 정보라는 말이 안 써져. 그냥 등기 완료 통지 이렇게만 써진다고요. 그리고 밑에 보안카드 이런 게 없어. 이 보안카드 이런 것들은 등기 권리증에만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등기필 정보에만. 나중에 이게 우리 기본서에 있어요. 기본서에가 승수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했을 때 그때 등기 완료 통지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샘플이 있다고. 그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보고 있는 내용들은
실제로 우리가 등기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본인이 안 받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것던 거지.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고 지금 여러분 얘기인 거지. 이걸.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다 맞췄거든요. 어때요? 다 맞췄으니까 아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이 듭니까? 아우 정신이 하나도 없네. 어느 쪽이세요? 후자예요? 후자?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졸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권리증이라는 말이라는 걸 꼭 그걸 쓰세요. 그 권리증이라는 말이 이해하는 데 되게 도움이 돼. 등기빌 정보는 등기 권리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읽으시면 이해가 잘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완료통지서가 있는데 그 완료통지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해석하면 돼. 그대로 등기가 완료됐다고 통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우리 책에서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하시면 이 부분 한 번에 안 되겠지만은요 다음번 할 때 지금부터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다음번 할 때는 확실히 알아들을 겁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제 4장 각종 권리 등기 절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장에서 여러분 다뤄지는 등기가 이제 그 내용들이 뭐냐면 칠판 좀 봐봐요. 이게 등기가 되는 권리들입니다. 등기가 되는 권리가 있는데 소유권이 있고요.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다음에 임차권. 이 네 개가 이제 용의권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담보권 들어가지. 저당권. 그 다음에 권리질권. 다음에 채권담보권. 이렇게 해서 8개란 말이에요. 그럼 이 8개 권리가 현재 우리 법에 등기되는 권리다라고 써 있는데 그럼 8개 권리가 시험에서 똑같이 다 중요하게 잘 나오냐? 당연히 여러분 제일 잘 나오는 건 뭐겠어요? 당연히 제일 잘 나오는 것은 소유권. 이게 가장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것은 저당권. 이렇게 항상 두 문제는 나옵니다. 거의 한 문제가 100% 나옵니다. 근데 소유권은 출제될 때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양이 많은데 소유권 공부하는 게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나왔던 범위 틀 안에서 계속 소유권은 나와요. 그러니까 소유권 맞추기는 어렵지 않아. 저당권 이게 진상을 부릴 때가 있어. 요게 저당권은 내용 자체가 되게 어렵게 들어가면 되게 어렵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올해 그렇게 냈어요. 저당권 파트 쪽에서 아주 사이드 구석에 걸 내버린 거라고. 그래서 저당권은 이게 잘 나오긴 하는데 이게 공부할 때 범위를 정해놔야 돼요. 우리가 저당권을 그냥 수세 가지 다 알아버리겠다. 그럼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일단 잘 나오는 거 위주로 정확하게 알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그냥 있는 저당권을 싹 다 공부한다? 그렇게 되면은요 양이 엄청 늘어나 버립니다. 저당권 이건. 나머지 것들은 무난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민법에서 내용 배우고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용의권은 쉬워. 제가 이거 예전에 수업할 때는 4월 달까지도 용의권 안 했어요. 아예 안 해버렸어. 11월부터 개강하게 되면 3순환까지 넘어갈 때까지 용의권 안 해요. 할 게 별로 없거든. 그냥 금방 하거든. 그러니까 주로 이 시간을 들이는 것은 소유권하고 저당권이었지. 근데 이게 이제 이번에는 이게 넘어갈 거고요. 1월 달에는 모르겠어요. 1월 달에는 그때 봐가지고 진도 뭐 밀린다고 하면 안 할 거고요. 그다음에 3월 달은 반드시 해야지. 근데 여러분 3월 달이 되면 용의권 관련된 거 민법에서 한 2순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용의권은 정말 간단하게 수업할 수 있다고 이거. 그래서 용의권은 절대 부담 갖지 말고 일단 소유권하고 저당권 위주로 공부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소유권 들어가는데 여러분 소유권에서 가장 이제 먼저 하는 등기가 보존 등기예요. 그렇죠? 보존 등기. 자, 아까도 말 잠깐 했어요. 여러분 보존 등기를 했다 그래가지고 소유권이 새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이미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은 소유권이 발생된 상태 아닙니까? 근데 보존 등기를 함으로써 그걸 누가 소유권자다 공시하는 것에 불과하는 것이지 보존 등기를 했다 해 소유권이 새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런데 이제 자, 갑과 을이 2분의 1씩 투자해 가지고 이 건물을 신축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최초의 등기는 이제 이 소유자들이 보존 등기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 건물 반만 보존 등기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가능할까? 아니면 꼭 반드시 전부를 다 해야 될까? 전부를 다 해야 돼요. 이게 하나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절반만 하는 경우는 없어요. 아파트도 마찬가지. 아파트가 구분 건물이라 했잖아요.
구분 건물 일부만 먼저 보존 등기 한다 그런 건 없어. 나머지 것도 같이 해줘야 돼요. 나중에 그거 따로 배우는데. 여하튼 반드시 이 한 동의 건물이 다 한 번에 등기가 돼야 된다고. 이게. 그리고 소유자가 이 두 명이라고 할 때 이 소유자가 전원이 나오도록 이미 보존 등기가 돼 있어야지 일부 지분만 보존 등기 해달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 등기 할 때 기본 성질은 반드시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소유권 전부를 다 등기해야지. 그때 만약에 부동산 일부만 보존 등기 해달라고 한다거나 소유권의 일부인 지분만 보존 등기 해달라 그러면 각하돼 버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거예요. 아까 제가 전원보상이라고 말했던 거 있었잖아요. 그거랑 관계된 내용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책 봐봐요. 422페이지. 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요. 새로 등기구를 개설을 하는 최초의 등기다. 줄 쳐놓으시고. 보존 등기 개념입니다. 자, 보존 등기는 최초의 등기로서요. 자, 줄 쳐세요.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 전부를 등기한다. 부동산 전부, 소유권 전부. 거기. 그러므로 부동산의 일부나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보존 등기 안 된다. 줄 치십니다. 부동산 일부나 소유권 일부 보존 등기 안 된다. 해달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각하. 이렇게. 근데 여러분, 보존 등기는 기본적으로 신청해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직권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신청해야 되죠. 그럼 그 신청 어떻게 하느냐, 누가 하느냐, 이제 그 내용이 보존 등기 신청인 그래가지고 4가지 규정이 나와요. 이 4가지 규정은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거고요. 이게 기출문제를 보면 압니다.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근데 이제 올해는 안 나왔었지. 근데 자, 칠판 봐보세요. 우리 이미 지적법에서 신규 등록할 때 배웠는데 여러분 땅을 새로 바다를 매립해서 땅을 만들었어요. 그럼 대장을 먼저 만들어요? 등기부를 먼저 만들어요? 대장을 먼저 만들죠. 이렇게 대장을 먼저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 대장에 이게 소유자가 누구다라고 써지거든. 이렇게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라고 써져 있는 이 사람이 보존 등기를 해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청인이 누가 되겠냐라고 했을 때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왜 그러냐? 땅이든 건물이든 새로 만들어졌을 때 대장을 먼저 만들거든. 그러니까 대장의 소유자라고 이름 써져 있는 그 사람이 이 대장 들고 와서 보존 등기 해주세요.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해서 자, 거기 책 봐보면 제일 위에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 최초의 동그라미 쳐요. 다음에 그 상속인 동그라미 치고 그 밖에 포괄승계인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이 규정을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 규정이 대장상 보존 등기 그러니까 최초 소유자로서 보존 등기 신청하는 가장 기본이라고요. 칠판 보세요. 그러면 여기 대장에 지금 갑이 소유자라고 써 있으니까 갑이 보존 등기 하러 오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대장에서 이렇게 이전받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대장에서 이전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소유자입니까? 소유자가 아닙니까? 그 써 있잖아 위에 소유자 이렇게 갑을 이렇게 소유자 맞죠, 그죠? 그럴 때 을이 와가지고 그럼 보존 등기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은 되겠는가?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 최초의 소유자가 아니니까. 보존 등기라는 말은 최초의 소유자가 하는 등기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소유자가 아니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간명이 보존 등기를 하고 자기한테 이전 등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예외가 하나가 있어요. 예외가 하나 있는 게 만약에 최초의 소유자가 국가라면 국가로부터 만약에 을이 이전받은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때 을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할 수 있도록 우리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근데 국가가 아닌 상태라 그러면 우리 법 규정은요 원칙적으로 최초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이전받은 사람은 못한다.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근데 만약에 갑이 사망해 버렸다. 지금 대장의 소유자로 써 있긴 하지만 이게 미등기예요. 근데 자, 갑이 사망해 가지고 이제 을이 상속을 받은 거지. 상속인이에요. 그럼 이 부동산 누가 소유권자가 된 거예요? 상속인 을이 소유권자가 된 거지요. 이랬을 때 이제 보존 등기를 미등기 상태라 그랬으니까 보존 등기를 을이 신청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을이 보존 등기를 간명의로 신청해요, 을명의로 신청해요. 사망한 사람은 절대 권리자금자가 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을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 신청합니다. 자, 보세요 거기. 기억번. 자,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자, 그다음부터 주십시다.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자 거기 줄 쳐요. 신청할 수가 없다. 없다 동그라미.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최초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존듣기 신청 못합니다. 다만 자 토지의 지적공부상 국가로부터 자 국가 동그라미.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듣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하나가 있는 거지. 누구한테 이전 받았을 때 할 수 있다고요? 국가. 니은 번. 자 최초의 소유자 사망했을 때 그자의 상속인자, 그자의 상속인 동그라미. 상속인은 피상속인 명의로 보존듣기 할 필요가 없이 줄 주세요. 직접 상속인 명의로 보존듣기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유자가 보존듣기 할 수 있는 것인데 원래 최초의 소유자지만 그자가 사망해 버리면 그자의 상속인이 이제 소유자로서 최초의 소유자로서 할 수 있다 그 말이 됩니다. 이렇게 누구 명의로 하는 거라고요? 상속인 명의로 직접. 됐고요. 다음에 두 번째 거 2번 보세요. 확정 판결에 의해서 자기한테 소유권 있음을 증명하는 자가 보존듣기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확인했어요? 확정 판결 동그라미 치고. 그럼 여러분 자 칠판 보시고 이렇게 여러분 대장의 소유자라고 써진 이 사람이 가서 지금 보존듣기 할 수 있는 게 더 쉬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이렇게 판결 받아가지고 보존듣기를 하려까? 응? 대장 들고 가서 보존듣기 해달라고 하는 게 훨씬 쉽고 스트레스 안 받고 돈도 안 들고 할 텐데 굳이 그 힘든 소송을 해가지고 이게 다퉈서 그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왜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이유는 뭐겠어요? 대장을 못 가져가니까. 대장을 가져갈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요. 대장을 가져가는 게 쉬운데 대장을 가져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럼 왜 대장을 못 가져가냐? 내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대장에 자기 이름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내 거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대장에는 A라고 써 있는 거지. 그러면 이 갑이 대장을 들고 가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어쩔 수 없이 뭐 한다고요? 소송하는 거야. 소송해가지고 이기면 판결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갑이 소유자라고 확인됐으면 그 판결서 들고 와서 보존듣기 해주세요. 이렇게 신청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2번은 대장을 못 가져가는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배웠는데 판결의 종류는 자 확인 판결이 있고요. 이행 판결이 있고 형성 판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 셋 중에서 어떤 판결을 받으면 가서 보존듣기를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을까? 이행 판결이라고 답하신 분 그래도 지난주 기억이 있는 거예요. 아무 말을 안 하고 계신다면 내가 저런 걸 배운 적이 있나? 우리 지난주에 원래 공동 신청해야 되는데 상대방 협조하지 않았을 때 판결 받으면 단독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때의 판결이 이행 판결이었거든. 이행 판결이라는 것은 의사표시를 강제하는 거라고. 공동 신청이라는 것은 협력을 해줘야 등기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걔가 협력을 안 하니까 강제하려고 하는 판결이 이행 판결이라고. 그런데 보존듣기 할 수 있는 판결은요. 어떤 판결을 받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판결을 받든 간에 그냥 이 사람이 소유자라고 확인만 되면 돼. 이건 이행을 강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이 소유권자 맞아요 라고 판결서가 나오기만 하면 되거든. 이거 원래 보존듣기는 단독 신청이잖아요. 단독 신청이니까 강제하는 게 아니라고. 어떤 판결을 받든 간에 이 사람이 소유자가 맞아요 라고만 나오면 그거 들고 와서 할 수 있는 거야. 셋 다 된다는 소리예요. 확인, 이행, 형성 다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송을 제기하는 쪽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갑이 지금 소송을 제기하는 쪽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원고라고 하죠. 원고. 그럼 상대방을 뭐라 그래요? 피고. 그럼 이 사람 누구 상대로 소송하겠습니까? 대장의 소유자로 써진 사람이겠지. 근데 이제 대장의 소유자라고 써져 있는 사람이 명확하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가 아예 안 써져 버렸다거나 안 보이죠? 안 써졌단 말이지. 안 보이죠? 그렇게 안 보인다고. 이렇게 대장의 소유자가 누군지를 안 나와버린 거야. 그러면 갑이 대장을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기에 자기 이름이 안 나오니까. 말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대장의 소유자라고 이름이 써져 있는데 이름이 나카무라야. 나카무라 1921년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응? 1921년도에 나카무라 명의로 지금 대장이 돼 있는데 그거 내 땅이다라고 갑이 지금 주장한다라는 거지. 그럼 여러분 때 갑은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겠어요? 나카무라? 어디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제? 응? 과거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뭐 명의가 있었겠죠. 근데 해방되면서 각슬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누군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 사람들한테 땅 찾아줄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자 대장이 아예 이름이 안 써져 버렸거나
아니 뭐라고 써 있긴 하지만 누군지를 모르겠거나 이럴 때도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누구를 상대로 소송할 거냐 그 말이거든. 그때 누구를 상대로 해요? 토지일 때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합니다. 근데 만약에 건축물 대장이라고 쳐봐.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모르겠다 또는 이상하게 써 있다. 그럼 그때는요.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해야 돼. 이게 왜 달라지냐면 건물은 관리하는 주체가 지자체고요. 토지는 관리하는 주체가 국가입니다. 관리 주체가 달라요. 그래서 피고가 달라지는 거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보시면 판결은 확인 판결일 필요 없으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행 판결이든 형성 판결이든 종류 묻지 않는다.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관계없이 보존 등기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라고. 이게 다음에 니은번 자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 원고는요. 원칙적으로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를 피고로 해서 소송 제기합니다. 끊어요. 거기는 시험에 안 나와. 다만 하고 써진 것 시험에 나오는 건데 자 소유자가 등록되지 않은 등 자 줄 치세요.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줄 쳐요.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누군지 모르겠을 때 그때 토지 동그라미 치고 토지의 경우는 국가를 피고로 한다. 밑줄 국가를 상대로 그 다음에 밑에 건축물 동그라미 치고 자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구청장을 상대로 거기 좀 지워버리세요. 좀 고쳐드릴게요.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구청장을 지워버리고 그냥 지방자치단체라고 써놓으세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해라. 이렇게. 그래서 토지는 국가, 건물은 지자체. 이렇게. 여러분 만약에 이거 피고를 잘못 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토지인데 아니 건물인데 이런 건물이면은 당연히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된다고요? 지자체를 상대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갑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고 쳐봐. 그래서 이겼다고 쳐보세요. 승소했어. 그럼 이 판결서 들고 와가지고 보존 듣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안 될 것 같아. 잘 못 들었어요? 건물인데 이제 건물이거든? 근데 갑이 내 거다라고 주장하면서 대장의 소유자가 누구라고 안 써져 낙가무라고 써 있다. 그래서 그냥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국가를 상대로. 건물인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이긴 거야. 그럼 그때 판결서 들고 와가지고 보존 듣게 해달라고 할 수 있겠냐고.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런 피고를 잘못 정하잖아요. 그럼 무효예요. 그 판결은 무효야. 아니 그래도 국가가 지자체보다 센데 센 놈은 상대를 이겼는데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다르니까 이게 그 판결은 그냥 무효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내용 알아들었어요? 다음에 3번. 자, 수용으로 소유권 취득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가 보존 듣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수용으로 소유권 취득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 있잖아요. 이 사람을 보통 사업 시행자라고 합니다. 사업 시행자. 뭐라 그런다고요? 사업 시행자. 칠판 보세요. 이게 지금 어떻게 등기된 땅이 수용된겠어요? 미등기 땅이 수용됐겠어요? 미등기 땅이야. 미등기 땅. 보존 등기라는 말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하는 등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등기가 된 부동산이 수용되잖아요. 그럼 이전 등기를 하거든. 이전 등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보존 등기 한다 했으니까 미등기 부동산이 수용된 거라고요. 그럼 칠판 봐봐요. 등기부는 안 만들어져 있지만 대장은 만들어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대장의 소유자가 A라고 돼 있는 거야 지금. 이 미등기 땅 수용된 그 땅의 소유자는 A라고 대장에 써 있어. 근데 이 땅을 사업시행자 갑이 수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는 원래 있긴 했었잖아요. 최초 소유자. 있긴 했지만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요. 굳이 이자명을 할 필요가 없이 별도로 규정을 둬가지고 사업시행자 명의로 바로 보존듣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거예요. 굳이 그 수용당한 사람한테 보존듣기를 하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사업시행자를 그냥 소유자로 최초 소유자를 인정해가지고 보존듣기 바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따로 규정을 둬버린 거라고. 이게 그래서 세 번째 거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가 누구라고 이 사람을 사업시행자 그 자 명의로 바로 보존듣기 된다. 됐고 마지막 네 번째 거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청장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 있음을 증명하는 자가 보존듣기 할 수 있다라고 나왔잖아요. 이 네 번째 규정은 보니까
건물에만 적용이 되겠죠. 토지에는 적용이 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관리 주체. 건축물을 관리하는 주체는 지자체지만 토지를 관리하는 주체가 국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자체장들이 확인해 가지고 이 사람 소유권 맞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것은 건물만 되고 토지는 안 됩니다. 이렇게. 달리 말하면 위에 있는 1, 2, 3번 있잖아요. 1, 2, 3번은 토지 건물 다 공통으로 적용된다 그 뜻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4번은 뭐만 적용되는 거라고요? 건물만. 이렇게 해서 자, 보존 등기를 누가 신청할 수 있느냐와 관련된 4가지 규정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하고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보존 등기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실행이 된다고 볼게요. 칠판 보세요. 보존 등기를 할 때 이제 등기 기록을 개설하거든요. 개설하는데 자 여기다가 이제 실제 갑구에다가 보존 등기가 이제 기록된단 말이죠. 그럼 갑구의 등기 목적에다가 소유권 보존이라고 써. 이렇게. 근데 다른 거에 비해서 특징이 보존 등기에서 특징이 뭐냐면 실행했을 때 특징은 이 등기 원인 칸이 비어요. 쓰질 않는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랑 비교해 보면은 자,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이 써집니다. 언제 매매로 취득했다. 다른 대부분의 등기들은요 전부 다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이 써지거든. 근데 보존 등기는 아예 안 써버린다고.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왜 안 쓰냐 저거? 보존 등기는요 이게 최초의 소유자라는 것이 등기 원인이에요. 최초의 소유자라는 그 사실, 최초의 소유자라는 사실이 보존 등기 원인이 되거든요. 근데 굳이 그런 걸 쓸 필요가 없지. 그래서 등기할 때 보존 등기할 때 특징, 등기 원인과 연월일이 안 써진다. 시험에 참 잘 나오는 내용.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3번에 보존 등기 실행 그래가지고요. 실행 그래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보존 등기 할 때는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나오게 돼. 확인했어요? 거기 밑줄. 이렇게 해가지고 쉬는 거 아니에요. 좀 더 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보존 등기 신청이 그러니까 일단 성질을 받지. 보존 등기는 반드시 전원 명의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소유권 전부를 다 한다. 그럼 보존 등기는 기본적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신청할 수 있는 4가지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들 하나씩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보존 등기 실행됐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느냐. 등기 원인과 연월일 기록 안 된다. 이렇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지금 했던 것들. 시험 정말 많이 나온 것들. 그러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조금 하고 싶게요. 조금 해야지 3교시 때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보존 등기를 해가지고 칠판 보십시다. 보존 등기를 해서 등기기록이 개설이 됐어요. 등기부가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소유권자가 가만한 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넘긴다고. 소유권자가 이제 바뀐다라는 거지. 그럴 때 하는 등기가 소유권 이전인데, 자, 여러분 소유권 이전 등기 될 때는요 원인이 없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될 때는 반드시 원인이 있거든.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매매. 좀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말해봐요. 매매 또 상속, 교환, 증여. 벌써 끝났어요? 또 뭐가 있나요? 경매. 그 다음에요? 수용. 진정명의회복. 뭐 새로운 말 하나 나왔죠? 오케이. 3교시를 기대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제가 나눠놨잖아. 위에 있는 것은 법률행위, 밑에 있는 것은 법률의 규정. 이렇게 소유권 이전되는 원인이 반드시 있는데 그 원인을 크게 나눠보면은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소유권 이전 등기 파트는 이 등기 원인별로 책이 전개가 됩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상속으로 인한 이전, 경매로 인한 이전, 수용으로 인한 이전 이런 식으로 이 각각 원인별로 이게 소유권 이전될 때 그때 특징들 이것들에 대해서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 들어가기 전에서 밑에 일단 봐봐요. 의의 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미 보존 등기된 소유권이 법률행위 동그라미 치고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 자, 법률의 동그라미 칩니다. 이런 거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공시하는 등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인이 있는데 원인은 크게 법률행위 아니 법률 규정이다. 넘겨보시면 이제 여기 칠판 잘 보세요. 지금 하는 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등기법을 공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성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내용들이 뭐 시험에 잘 나오는 것도 있지만 시험에 안 나오지만
등기법 이해하는데 진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건데, 자, 소유권을 갑이 갖고 있다가 소유권을 을한테 이전한다. 매매로. 을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가 병한테 이전한다. 상속으로. 그다음에 병이 소유권 갖고 있다가 소유권이 뭐 이전된다. 정화투로, 수용으로. 이렇게 어떤 원인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든 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항상 순위번호, 이게 순위번호잖아요. 이게 주등기로 써져. 소유권 이전 등기는 100% 주등기로만 해요. 예외가 없다고. 그리고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종전의 소유자 있잖아요. 종전의 소유자 지우지 않아. 그냥 냅둔다고. 해서 자, 여기서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이거 3번 없다고 치고 근데 종전의 갑을 안 지워요. 을에서 병으로 넘어갔을 때 종전의 을을 지우지 않는다고. 그냥 안 지고 냅둬도 누가 소유자입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인 거예요. 소유권 등기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항상 주등기로 하고 종전의 소유자를 지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자, 이쪽에 을구를 봐보시면은 을구에 저당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번이 저당권자 C가 자기 저당권을 다른 사람 E한테 이걸 넘겨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여러분 생각에 이제 상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순위 전세권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저당권이 이전됐을 때, 이전이 됐을 때 이 저당권의 순위는 이 전세권자보다 후순위가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원래 순위가 유지가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만약에 이게 전세권자보다 후순위가 돼버린다. 그러면 저 저당권의 가치는 확 떨어져 버려요. 가치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권리를 한번 넘겼을 뿐인데 근데 가치가 떨어져 버린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이전을 못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치가 유지가 된 상태로 이전이 돼야 되거든. 그러려면은 얘가 1순위였으면은 이전한 이후에도 얘는 몇 순위가 돼야 돼요? 1순위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부기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걸 부기등기라 그래. 부기등기. 짝대기 안 붙어있는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고요? 주등기. 짝대기 붙어있는 등기를 부기등기.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러분 이렇게 이전돼 버리면 그러면 1번 저당권의 효력이 없어지나요? 살아있겠어요? 그대로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는 상태에서 권리자만 C에서 E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뀐 E가 C 자리로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C를 지워. 방을 빼주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이렇게 등기하거든요. 부기등기하고 종전의 권리자를 말소시켜요. 그 말은 이 권리자 지금 1번 저당권 이전하고 쓰고 지금 2라고 쓰거든. 이 바뀐 E가 이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 소리야. 그래서 소유권 아닌 권리를 이전할 때는 100% 부기등기를 하고 종전의 권리자를 말소시킵니다.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항상 주등기로 하고 종전의 권리자가 안 지워지는 반면에 소유권 아닌 권리를 이전할 때는 100% 다 부기등기를 하고요. 종전의 권리자를 말소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냥 1번 저당권 등기를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C에서 그냥 E로 바꾸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써버린 게 제일 깔끔할 거 아니에요. C를 아예 지워버리고 일단 E를 써버린 게 가장 깔끔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등기를 못한다고. 그렇게 등기를 못하니까 그럴 의미를 갖게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 의미를 갖게 등기하는 것이 이렇게 부기등기를 하고 E라고 써준 다음에 여기 C를 지워주면 그러면 C를 바꿔가지고 E로 쓴 그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때 말 이해됐죠? 만약에 전세권을 이전시킨다. 그럼 똑같아. 전세권도 2-1번이라고 쓰는 거지.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특징과 소유권 아닌 걸 이전 등기할 때 특징을 꼭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 보세요 거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항상 주등기한다. 제일 위에 항상 주등기 동그라미 치고 바로 밑에 줄 전 소유자를 말소하지 않는다. 밑줄 전 소유자를 말소하지 않는다. 끊어요. 끊고 참고로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항상 부기등기자. 항상 부기등기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종전의 권리자를 말소하는 표시합니다. 밑줄 종전의 권리자를 말소하는 표시한다. 이 종전의 권리자를 말소하는 표시한다라는 말은 말소한다 그 말이에요. 말소한다. 어떻게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조금만 더 할까요? 더 합시다.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하지 말까요? 1시간 안 됐죠 아직까지.
자, 보시면 이것만 하고 그냥 쉴게요. 소유권 이전할 때 여러분 소유권 전부 이전할 때가 있고요. 소유권 일부 이전할 때가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소유권 전부를 다 이전하는 게 있고 소유권 일부 이전하는 게 있는데 자, 소유권 일부라는 말이 나오면 그걸 뭘로 바꾸라 그랬어요? 지분. 소유권 일부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이걸 지분으로 바꾸라.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서 자, A에서 B로 지금 소유권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A가 갖고 있던 소유권 전부 다 B한테 넘긴 겁니다. 다 넘긴 거야. 그러니까 소유권 전부를 이전한 거지. 근데 2번에서 3번 넘어간 거 보니까 B가 단독 소유하고 있다가 지금 CD가 2분의 1씩 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단독 소유였던 것이 어떻게 바뀌어요? 단독 소유였던 것이 공동 소유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바뀐 거거든. 그 다음에 3번에 4번 넘어간 거 봐보니까 지금 여러분 B가 원래 갖고 있던 지분이 2분의 1이었잖아요. C의 지분이 2분의 1이었죠. 그럼 2분의 1의 절반이죠. 2분의 1의 절반. C가 원래 자기 지분 2분의 1인데 그 절반을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 얼마가 되나요? 혹시 이거 계산 안 되신 분들은 너무 애쓰지 마세요. 넘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걸 등기를 해줘야 되거든. 이것을 그럴 때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라고 쓰고요. 소유권 일부 이전 쓰고 C가 갖고 있는 지분 2분의 1 중에서 일부. 구체적으로 얼마? 4분의 1. 이걸 이전시켜 E한테. 이렇게 등기하는 거거든. 자, 이렇게 단독 소유에서 공동 소유가 되거나 또는 공유자 중에 1인이 자기 지분을 이전시키거나 이런 등기를 보고요.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라고 말합니다. 그럼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라고 말할 때 소유권의 일부라는 말을 뭘로 바꾸면 된다고요? 지분. 그러니까 지분 이전 등기다 이렇게 하시면 돼. 이렇게. 그럼 지금 여기서 보세요. 자, 여기서 지금 이 상태에서 본다면 소유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예요? C, D, E가 지금 소유권을 갖고 소유자들이죠. 그러면 D 지분이 얼마예요? D 지분이? D 지분 D 2분의 1이죠. 이 지분 얼마예요? 여기 일부 가로 안에서 이거 있죠. 이게 지금 E가 넘겨받은 지분이거든. 4분의 1이에요. 그럼 C 지분이 얼마예요? 여기 C 지분이 2분의 1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4분의 1을 넘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2분의 1 지분이어서 4분의 1을 빼야 되거든. 빼야 되죠. 그럼 이게 얼마냐? 4분의 1이지. 4분의 1. 이거 계산이 안 될 수 있거든. 애쓰지 마세요. 애쓰지 말아요. 뭐 우리가 새로 분수를 배울 필요 없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걸 잊어버린 거지. 초등학교 5학년 때 다 배운 건데 잊어버린 거라고. 그리고 새로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개로는 계산을 하세요? 아, 거기는 계산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게 등기부에서 이렇게 써지거든. 이렇게 써져 버리면 이게 공유관계 이게 지분이 처음에 딱 써진 그 자리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누가 소유자인지를 잘 몰라. 이게 그러니까 소유자인지는 누군지는 아는데 지분이 얼마인지를 몰라 버리는 수가 있어요. 여기처럼 2분의 1, 4분의 1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이야. 327분의 75 이렇게 써져 버린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계산할 때 복잡하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소유자가 막 7, 8명, 10명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도대체 누가 소유자냐? 지분이 얼마냐? 이거 잘 못 본다라는 거지.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계산이 됩니다. 이걸 보고 소유권의 일부 이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딱 한 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 이걸 제가 봐서는 제정신이 아닌 놈이 낸 거야. 어? 아니 무슨 이런 것까지 내요. 말이 안 됐지. 딱 한 번 냈거든. 내가 소개는 간단하게 하는 건데 애쓰지 마세요. 여튼 이렇게 단독 소유가 공동 소유로 되거나 다음에 공유자 중에 1인이 자기 지분을 이전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소유권의 일부 이전. 보세요. 줄 맞추고 쉽시다. 자, 양가로 이번에 소유권의 전부 이전이란 소유권을 가진 자가 단순히 소유권을 전부 이전한 것인 반면에 그 다음에 자 소유권의 일부 이전 줄치고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하거나 공유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다시 말하지만은요, 여러분 이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라는 말이 나올 때요, 그걸 그대로 절대 읽으려고 그러지 말고 소유권의 일부라는 말을 뭘로 바꾸라고요? 그것만 바꾸면 쉬워져. 지분으로 딱 바꾸는 순간 쉬워지는 거야. 그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연습. 이거 애우려고 애쓰지 말고 소유권의 일부라는 말이 지분이랑 같은 말이다. 지분으로 바꾸란 말이에요. 그럼 그냥 쉬워진다고.
그래서 2번. 등기관이 소유권 일부에 대한 이전 등기 할 때는요. 이전되는 지분 기록해야 됩니다. 자, 이전되는 지분 기록해야 된다. 지금 여기 써놨잖아요. 그죠? 얼마 이전한다 이런 거. 이거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네, 쉬었다가 재미있는 등기법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